네, 문법 피드백 모의고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의고사의 취지에 대해서 가볍게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먼저 교환을 받으셨지요. 자, B4 사이즈의 시험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시험지, 여기 글자체는 같은 시험지 글자체예요. 그런데 좀 특이점은 시험지 두 장 모두 다 아래쪽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피드백인데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간섭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풀고 바로 즉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는 요게 특징입니다. 요런 거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려고 해놓은 부분이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문항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에는 이렇게 빈칸 되어져 있고요. 뒤에는 밑줄형 문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총 12문항으로요. 점수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보시라고 계산 안 되게 일부러 조금 애매하게 12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전체에서 4개를 여러분이 맞추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4개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면 그러면 오늘 수업 정말 잘 피드백, 단전 피드백 300제 끝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양쪽 다 전면 후면에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밑줄형으로 된 문제들이나 여기도 좀 문장이 좀 긴 편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글의 소재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읽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우리는 문법 문제지만 이게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퍼블릭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25%를 포함했고요. 우리가 또 안전이나 보안에 관련된 것도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문법이지만 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율을 잡았고 그리고 주되게 자세하게 좀 해보면 독해가 쉬워지는 배경 지식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읽는다고 해서 문법은 달라지진 않아요. 다만 여기 있는 내용들도 자 지금 우리 교환의 맨 마지막 장이 이렇게 해설지가 제공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해설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두셨을 때 공공 서비스나 아니면 안전이나 규제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 직간접적으로 독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그것도 자료로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 교재 이 지금 교환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먼저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지금 요거 강의를 끝냈잖아요. 요거를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요거를 책거리 기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인데요. 성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등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도록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푼 분들은 이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정답 체크하는 거. 정답은 명료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체크하실 수 있는데 각각 4가지 선택지의 출제 포인트들이 뭔지 그거까지 한번 정해 가시면서 20분을 쓰시면 그 시간만큼 고민하신 시간만큼 바로 피드백 드렸을 때 내가 가져가는 게 훨씬 흡수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총 제공하는 시간은 20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타이머는요. 평소에 우리가 시험을 시작하는 10시부터 제공이 되고요. 지금 시간 10시는 아니에요. 10시부터 20분까지 타이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시계 봐 가시면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영어를 제일 먼저 본다면 10시부터 시험을 볼 거잖아. 그러면 시간 보면서 이렇게 문제 풀면 요때부터가 타타타타 움직이는 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OMR 카드 안 꺼내셔도 되고요. 컴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신 경우는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멈췄다가 시간을 더 갖고 나서 그리고 강의를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개인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현장은 좀 마무리되셨을까요? 중계반도 좀 마무리되셨을까요? 자, 그럼 정답 같이 동시에 맞춰도 될까요? 예. 자, 온라인으로 보시게 될 경우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시간 좀 더 쓰세요. 퍼즐 누르시고 잠깐 더 쓰시고 그리고 자, 정답 맞추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실게요. 정답입니다. 다 설정 끝났어요? 확실하게 4개까지 괜찮으세요? 나 4개까지면 나는 정말 충분히 만족해.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공간을 채우거나 문제를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문제를 하나도 안 넣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사고가 늘게 이게 전도 연합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4개만 정확히 맞추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피드백지에다 이제 여기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이렇게 사역동사가 제시되잖아요. 사역동사 방금 제시됐잖아요. 메이크 제시됐죠. 자, 그러면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이 촌스러운 문제풀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수동 여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수동 여부 체크하고 난 후에 목적격 보호 형태를 확정하셔야 돼요.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지만 수동일 때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아니고 뭐죠?
투부정사죠. 그리고 원래 명사면 그냥 명사로 내려오잖아. 원래 형용사면 형용사 내려오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누가 촌스럽게 사역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래.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메이드를 딱 봤다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면 얘가 정답이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출제 포인트. 이건 나름 피드백인가 먼저 정리한 거고 출제 포인트 볼게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분석해보면 정동사랑 준동사. 이런 건 준동사들이고 이건 정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죠? 정동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동사 원형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시제 일치를 맞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비둘게요. 그리고 시제나 수는 아닌 게 뭐 시제나 수를 반영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뭐 3인칭 단수에 s가 붙었다가 이런 게 없고요. 시제도 여기서 다른 시제가 제시된 게 아니라 다 단순 시제 또는 그냥 과거 시제로만 제시가 됐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형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was made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정동사는 아니라는 거야. 정동사는 아니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 사라질까? 현재랑 과거는 사라지게 되겠지.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PP냐 이 정도는 남는 건데 원형도 안 되겠지. 왜? 능동태가 아니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도 안 되겠지. 그럼 1번은 애지간히 끝나는 거야. 1번은 끝나는 거야. 그죠? 제일 먼저 없어야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를 봐야 돼요. To the fan, fan에게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그냥 연막이야. 왜?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 단어를 기억할까 봐. 우리가 apologize to 무슨 뜻일까요?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란 말이 여기 있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조금 더 헷갈리라고 일부러 넣은 것뿐이야.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apologize to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는 얘네가 to the fan이 있기 때문에 능동 형태일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능동 형태인 걸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PP 형태 아니죠. 이건 뭐니까? 말 그대로 수동이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것도 줄게요. 자, being apologized. 왜 갑자기 BPP라는 made의 사역동사의 수동태 뒤에 갑자기 ing 나올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이거는 요 ing가 안 돼서 틀리면 누구밖에 안 남는 거예요? to apologize. 요거밖에 남지 않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한테 이슈가 되는 동사는 사역 또는 여러분들 지각이에요. 사역의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보신 거예요? make를 본 거고 지각은 대표적으로 또 뭐가 많이 나옵니까? C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애들이 목적어를 갖고 뒤에 동사 원형을 갖는다고 할게요. 다른 것도 다 되지만 원형을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래서 유명한 말 나왔잖아. 사역이나 지각동사 뒤에는 원형이야.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지만 이거는 능동일 때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걸 가져서 수동태를 만들면 얘가 뭐가 돼요? be made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be seen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동사 원형 그대로 내려오나요? 못 내려오죠. 누구 들고 와야 돼요? 투부정사 이렇게 들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 떼서 여기다가 따단 정답 3번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수업 듣고 바로 들으면 생각 없이 풀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그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피드백 행동 강령 사역동사 보인다고 무조건 동사 원형 아유 진짜 촌스러운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지 분석해서 하나씩 소거해서 정답으로 몰아가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가볍게 해석이요. 자,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해입니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만들어졌습니다. 사과하도록 뭘 사과하도록?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누구에게? 팬에게 그의 뭐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 빈칸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감각 살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피드백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사 센스가 전치사라 그랬어요. 제가. 전치사. 자, 전치사라는 거는 여러분 since가요.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는 얘가 때문에로 할까요? 이래로일까요? 이래로. 그렇죠. 이래로예요. 왜냐면 접속사일 땐 나도 사실 몰라. 나 몰랑. 접속사도 되고 접속사로서 since는 때문에도 되고 이래로도 되거든. 근데 전치사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래로밖에 없어. 그러면 주절엔 뭘 쓸까? 현재 완료 또는 필요하다면 진행도 쓸 수 있지. 현재 완료 또는 진행을 쓴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바로바로 적죠. 자, 그러면 since가 전치사라는 전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치사라는 전제라는 건 since 뒤에 동사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동사가 안 와야 이게 전치사가 되는 거죠. 자, 역산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 문제에서 누가 포인트다? since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lunch. 자, 이게 동사로 시작하다가 아니었어요. 뭐였다는 거야, 여러분들? 명사였던 거야. 자, 시작 이래로
출시 이래로 뭐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의 출시 이래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언제 시점이에요? 작년 시점이야. 너무나 명료하다. 그러면 자, 요 자리에 들어갈 건 바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걸 못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문장에 태도 보이고요. 수동태도 보이죠? 수동태, 이거 수동태잖아요. 여러분들 수동태 진행형, 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시제는 정말 다양하고요. 수도 여러분들 is도 있고 has도 있고 have도 있으니까 수도 다 다양해. 자, 그러면 ready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만약에 since라는 것을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못 봤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문장에서 우선 작년 이래로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each가 나온 거야. 그러면 each가 나왔으니까 3인칭의 단수입니다. 그럼 뭘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is ha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나오냐면 팀이 일에 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태에서 한 번 더 제낄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 수 때문에 틀렸고요. 태가 틀렸고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현재 완료의 진행형이 정답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럴 이유는 없어 사실. 그냥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없이 만약에 5번에 이것도 있어. 그럼 5번도 돼요. 근데 제가 5번도 넣고 4번도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건 선택지가 4개라는 것이 진짜 이게 킥이야. 이게 킥이야. 만약에 제가 4번도 넣고 5번도 넣는다 선택지에 그러면 이 문제는 영원히 고통받는 문제가 돼요. 이중정답이 돼. 근데 제가 아예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진행형을 쓴 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 상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킥이 뭐예요? 자 여기서 each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동사 안 된다. 자 1번 2번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2번에 is being worked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자 be 플러스 ing에다 be 플러스 15가 수동태죠. 그러면 해석이 문장의 팀이라는 것 자체가 일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또 한 번 제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센스를 봐서 바로 보자마자 2번 4번 밖에 안 되는데 하고 가고 마지막에 each로 움직여서 2번을 제끼는 것도 역시나 유효한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든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거는 틀리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 선택지가 겨우 몇 개니까? 4개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까? 3번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선택지 분석에서 여러분들 시제가 제시가 되잖아요. 시제가 제시가 되면 이 문제는 특히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제가 제시되면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 있어. 문장에 빈칸 앞뒤에 시간의 부작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시간의 부작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제라고 제가 지금 표시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보세요. 지금 선생님 지금 이게 선택지의 시제가 여기 was taken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let's take 나왔으니까 요게 정답인 거죠? 에이 그렇게 불리야. 자 그럼 봐봐봐. 이것도 과거 맞아 그대들 말로. 근데 might도 뭐 may의 과거형은 맞아. 그런데 should, pp 얘가 킥이지. 여러분들 봐봐. 조동사 다음에 완료시에 쓰면 제가 완료를 쓰고 읽기는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과거라고 읽으라고 했지. 그렇지. 여러분 알잖아. 조동사 다음에 have pp 나오면 이거는 완료라고 쓰고 과거라고 읽어버리시면 돼. 그래서 제가 과거 쓸 때 3하나 2하나로 쓴다고 했던 기억나요? 이건 또 기억나지. 3하나 2하나. 저 글씨가 제가 분필로 쓰는 글을 오래 썼잖아요. 그리고 글씨 일반 글씨는 다 타이핑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수업 준비할 때 이렇게 문서로 뭘 적잖아요. 그럼 나만 알아봐. 우리 실장이 도대체 뭐라고 쓴 건지 못 알아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글씨를 칠판 판서 글씨를 쓸 때는 꺾어 쓰는 걸 최대한 적게 해야지 여러분들 글씨를 빨리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수업에 한 수업 시간 3개 풀 거야 나는 아마도. 그래서 빨리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하나 2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3하나 2하나 아니고 3하나 2하나는 이거고 이거는 과거 여러분들. 과거 얘가 지금 뭐예요? 과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니까 그러면 염두에 둘 때 이걸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 분석 자 선택지 분석에서 시제가 체크가 됐는데 저것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시제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얘가 may의 과거형이야. 근데 may의 과거형을 내가 자세하게 may와 might 구별하는 거 설명한 적 있어? 나 별로 없지. 왜 안 했을까? 이건 핵심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may와 might는 약간 might는 공손 표현이고 may는 조금 덜 공손 표현 또는 may와 might는 may의 가능성과 might의 가능성의 퍼센트가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인 거지 그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에서 문제를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과거가 있고 얘가 과거에서 염두에 두는데 얘가 있잖아. 그러면 문장을 보자 이거야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회사는요. 자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쓸 거는 take가 들어가는 거야. take를 이제 우선 여기다 넣고
뒤에는 얘랑 보니까 better precaution. 더 좋은 예방 조치를 이렇게 들어갔어. 더 좋은 예방 조치를 뭐니까 피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브리치가 있었대요. 뭐 그것이 발생을 언제 했대요, 여러분들? 작년에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막기 위해서면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야? 자, 막기 위해서 글에 썼어야만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글에 썼어야만 한데 봐봐. 작년에 일어난 건 팩트야, 여러분들. 그러면 작년에 일어났던 데이터 브리치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걸 과거에 했다? 취했다? 취했다? 취했으면 여러분 사고가 날 리가 있나요? 취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그리고 취하면 수동태는 못 쓰겠죠. 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얘는 나가 내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작년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회사가 have taken 취했다? 작년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취했다? 작년 사건을 지금 피한다고 되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일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일은 피할 수가 없겠죠. 또한 주어가 삼식의 단수야. 그럼 have가 아니라 뭐 써야 돼? has. 그래서 이렇게도 없앨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분석을 못하고 몰라도 다 소개하고 나면 누구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얘밖에 안 남아. 어떻게 틀려 이거를? 4번밖에 안 남는 거야. 이렇게 가던 저렇게 가던 여러분들 결국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되는 문장이 여러분이 선택지에 이렇게 과거가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시간의 부사고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보고 단순하게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작년에 발생했던 데이트 브리치에 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했어야 됐다. 그럼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작년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유감을 나타낼 때 should have pp. 오케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저 3층의 단수인데 어떻게 has가 나와 have가 나와? 틀렸어. 어떻게 뒤에 precaution이 있는데 수동태가 어떻게 나오지? 틀렸어. 수동태가 틀렸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결과적으로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다 하나씩 넣어보고 있을 때 문맥으로 읽어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봐봐. 선택지 분석이 무조건 먼저야. 그리고 정답 근거 찾고 소거해서 정답 찾는 거. 이러면 늘 맞아.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난이도도 안 타요. 난이도를 탈 수가 없어요. 늘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야. 제작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선택지가 4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리게 이렇게 문제를 못 풀 수가 없는 거야. 맞출 수 있는 거야. 4번 선택지, 4번 문제 피드백 바로 드릴게요. 선택지 분석에서 뭐뭐와 뭐가 동시에 제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if와 조동사가 함께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해 봐야 될까요? 도치 구조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if가 보이잖아. 그리고 봐봐. 동사도 되고 조동사도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head도 되고 should도 되고 자, 이렇게 동사도 나오고 조동사도 나오고 if도 같이 나온다. 자, 보세요. 선택지 이거. if 보이죠? 자, head 보이죠? should 보이죠? 자, 조동사 또는 동사와 if가 같이 보인다. 이거 도출 확률 높아요. 왜냐면 이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if를 안 쓰면 되거든요. if를 안 쓰면 돼. if를 안 쓰면 학생들이 되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개는 접속사고 2개는 동사잖아. 이렇게 한 파트로 문제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까지 선택지는 이거 빼고 이런 봐봐. 4번 선택지 빼고 감각을 좀 높여야 돼. 4번 선택지 빼고 다른 선택지 봐봐. 다 동사 가지고 이렇게 요물딱 쪼물딱 만들지. 동사를 가지고 to도 붙였다, ing도 붙였다, 능동했다, 수동했다, 시제 맞았다 이렇게 하지. 근데 얘만 2개는 지금 뭐야? 접속사고 2개는 동사지. 이렇게 동떨어진 선택지가 갑자기 나온다고? 뭘까요? 출제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 지금 이거 뭐라는 거야? 도치라는 거야. 도치일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도치일 때만. 자, 볼게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문제는 또 한 번 더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려고 여기에 컴마가 들어갔어. 컴마 들어간 거 신경 쓰덜 마세요. 신경 쓰덜 마세요. 앞에 있는 이 디렉터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야?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면 날려버려. 그러면 디렉터 보이죠? 그러면 디렉터 보이고 그리고 동사로 보이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 여기 set 있죠? 나와라. 나와라. 나와. 여기 set 보이죠? 그러면 여기 set이야. 그러면 여기가 set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set은 원래 3단변 하나가 set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set, 과거 동사 set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if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노린 거야, 여러분들. 그것도 노린 거야. 왜? 이걸 보면 안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될까, 여러분들? 여기 would have pp 여기까지 봤어야 돼. 여기까지. 일부러 이런 거야. 자, 여기다 set을 여러분 여기에
동사 중에 3단 변화가 이렇게 A형으로 가는 게 몇 개 있어? set, put, hit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 나오면 진짜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야. 왜? 과거로 여러분을 유도하는 건데 이게 과거 분사의 가능성도 있고 3인칭의 단수가 아니라면 현재 시제의 가능성도 있는 거. 일부러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일부러 이런 세팅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주절에 있는 동사 우슈쿠마 헤브 피피를 봐야 돼. 우슈쿠마 헤브 피피라면 자, 우리가 종속절 if 전에 뭘 써야 되지? if, 주어, had, pp를 쓰겠지.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 와볼게요.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자, p, 컴마, 주어, 우슈쿠마 have,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had, pp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경우의 수 1번 if, 주어, had, set 1번의 경우의 수. 그런데 지금 저기는 had, set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지.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뭘 쓸까요? had를 자, if를 생략하고 had를 앞에 써서 had, 주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set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선택지에 지금 if랑 had가 나왔다는 건 이 양반이 지금 마음속에 뭐를 꿈꾸고 있다는 거야? 도치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택지에 접속사 if도 나왔어. 그리고 had도 나왔어. 이건 도치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도치야. 그리고 일부러 이런 set 같은 아이는 왜? 여기 있는 요 set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요거 과거 분사고 여기도 과거 분사인데 얘가 과거 동사나 현재 동사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을 나타낼 때 우슈쿠마 헤브 피피를 쓰고요. 자, 주절에는 문제가 없고 종속절에 이렇게 if를 생략했었을 때 헤드가 앞으로 가고 너무나 원형과 과거랑 동일하게 생긴 피피 형태가 여기를 딱 또아리를 트고 있다. 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포인트는요. 접속사랑 동사랑 동시에 들어갔어. 휴, 요거 태는 별 상관없죠. 이건 수도 상관이 없죠. 결국은 시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제 문제의 답은 누가 주고 있어요? 뒤에 would, have, pp가 주고 있다. 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요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director, 감독관이에요. 근데 그 감독관은 알려져 있어요. 그의 섬세한 계획 세우는 것과 엄격한 기준으로 잘 알려진 그런 감독관이 더 높은 budget, 자, 예산안에 대해서 설정을 했었더라면 final outcome, 최종 결과라는 것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볼게요. 이제 5번 여러분들 피드백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지 분석에서 5번은 여러분들 자, 긍부정이 제시가 된다. 선택지에 지금 낫이 들어간 부분에 존재하죠. 그러면 긍부정이 존재한다는 건요. 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거 해석하셔서 문맥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선도적인 2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2세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긍부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시제 문제는 나왔었는데 만약에 좀 더 나아간다면 다음 세대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 긍부정이 있다는 것은 자, 해석을 통해서 문맥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선택지에 보면 여기 낫 있죠. 여기도 낫이 있죠. 요거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나 그 밖에 또 선택지 분석에서 우리가 또 신경 쓸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요거 수동태네요. 요거 능동태네요. 요거 과거네요. 요거 미래네요. 얘네 얘네 두 개 부정.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났네. 태, 시제, 수, 해석 다 잡아주셔야 되는데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가 둘 다 자, was가 아니라 were, is가 아니라 are 썼으니까 복수 형태로 제시가 됐으니까 그거는 큰 이슈가 없네요, 여러분들. 삭선 들어가 있죠. 자, 화면상에 삭선이 보이나요? 피디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삭선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기준으로 내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이게 태, 시제, 수는 기본 세팅을 해놓고 필요 없는 건 이제 없애가면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더 추가가 됐죠. 뭐가 추가가 됐어요? 해석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deprive가 무슨 뜻이죠? 여기다 이제 이걸 넣을 거잖아, 우리가. deprive가 뭐예요?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넌데 빼앗아 그리고 나서 지금 뒤에 오브가 붙은 거야. 자, 이게 붙었다는 순간 우리는 알아버렸어. 이거는 능동일 수는 없다. 왜 여러분들? 수동일 수밖에 없다. 왜? deprive의 기본 문형이 뭐냐면 자, deprive 누구? 그 다음에 over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
그러면 누구에게 무언가를 뺐다 뺐다 박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전면고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전면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없는 목적을 써 넣어줄까요? 수동태가 된 걸까요? 수동태가 된 거겠죠. 수동태가 된 거겠죠. 그러면 누구가 앞으로 온 상태로 여기 deprive는 여러분들 무슨 태가 된 걸까요? 수동태로 deprived. 이렇게 들어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택지만 골라서 가져가자라는 거죠. 자, 그런 애가 어딨나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밖에 없나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없네요. 정답 몇 번이 될까요?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4번인데요. 그 밖에 다른 내용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선생님 이게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 deprive라는 단어 자체의 이 문형을 아예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못 외웠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접근하는 방법. 자, 여기가 will be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너라는 것은 자 필수적인 원천이라는 것을 했다. 자는 한 as long as 뭐뭐하는 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너는 achieve 성취할 것이다. 너의 목표를 미래. 그럼 여러분들 빼앗기는 한 아니면 빼앗기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않는 한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능수동태는 몰라도 긍정은 아니라 무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부정인 걸 아는 거죠.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는 지울 수 있잖아. 그러면 내용상 빼앗겨야 여러분들 목표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한인 거잖아요. 필수적인 것만 안 뺏기면 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1번과 3번의 긍정은 없애고 2번과 4번만 남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볼 수 있죠. 뒤에는 will be가 나왔고 as long as가 나왔어요. 우리가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라는 수가 무슨 시제 쓰기로 했죠? 현재.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과거 시제는 나올 수가 지금 미래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현재. 그러니까 얘는 자연이 안 되는 거야. 왜? as long as를 보는 순간 will을 보는 순간 찡! 이건 안 되는 거다. 갑자기 얘네를 바로 제껴버리고 4번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ot deprived.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를 잘 알고 있어도 되고요. 이걸 잘 알고 있어도 두 개는 버려서 여러분들 좁혀 나가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없앨 수 있네. 이것만 알면 한 번에 세 개를 없앨 수 있고 만약에 이 문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as long as나 아니면 will be를 이용해서 미래 시제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고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소고해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want는 뭐의 줄임말이니까 여러분들? will, not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모르는 학생들 아주 간혹 나타내거든요. 별거 아니야. 줄임말 이런 표현 잘 모르시는 학생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will not의 줄임말을 w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선택지 분석 할 때 우선 긍부정의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는 별 상관이 없고 태나 시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제에 적합한 역할을 하는 것 as long as랑 will be다 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맞추셨으면 너무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빈칸은 그럼 마지막 빈칸입니다. 문법 빈칸 마지막 선택지에 여러분들 요게 있잖아요. 부사가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지에 부사가 제시되면 자 이거 제외하고 출제 포인트 분석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공통적이게 6번에 지금 선택지에 누가 있어요? thoroughly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철저하게가 있잖아. 근데 지금 얘가 뭐 여기 있다가 막 여기 있다가 막 난리야. 왔다 갔다 막 난리예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요렇게 들어간 요 부사는 사실은 동사 때문에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공통적인 공통 분모잖아요, 여러분들. 변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건 진짜로 없애는 거야. 정말 다 빼고 분석하세요. 정말 다 빼고 분석하면 되게 간단하거든. 근데 있는 채로 분석하면 엄청 거슬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이 부사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간 이유는 동사 사이에 들어가려니까 위치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거든. 그럼 빼고 난 다음에 보면 진짜 명료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자, unrest라는 접속사 뒤에 지금 여기는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인 게 명료한데 지금 뭐 시제화려 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태도 지금 뭐 있죠? 능동태도 있고 수동태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태 그리고 뭐예요? 시제. 근데 수는 별 상관 없잖아. 그지? 그게 보여. 왜? 누구만 없애니까? 부사만 없애니까. 자, 피드백 기억하세요. 선택지에 부사가 제시되잖아요. 그럼 제외하고 분석해야지 명료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냐면 필수적인 리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into final draft, 마지막 초안에 최종 초안에 incorporate, 자, 합쳐진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incorporate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걸 또 모를 수가 있잖아,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겨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번 주 주말 끝까지, 이번 주 주의 말까지잖아. 이번 주 주의 말까지면 이게 지금이야, 미래야? 미래지. 그러면 여기가 미래니까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지금 능동인지 수동인지 모르겠지만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미래니까. 이번 주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주 말까지는 아니고 금요일이나 목요일까지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해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럼 will 동사 원형을 쓰고 싶은데 앞에 있는 누구 있어? unless.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뭘 써야 돼?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되니까 지금 누구 죽는 소리 들려? will be 죽는 소리 들리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번 주 중 끝까지라고 한다면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had도 ed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자연스럽게 1번, 2번 제껴지면 내가 정확하게 incorporate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진다라는 수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문맥을 파악 못해도 1번, 2번, 3번이 다 제껴지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 4번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근데 그걸 가는 길에 여기 있는 thoroughly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사가 나오면 제끼고 분석하면 더 명료하게 보인다는 거지. 왜냐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요걸 빼놓고 밑줄 칠 수는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밑줄을 2개를 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포함시킬 수밖에 없고 일부러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선택지를 길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선택지를 만들어야 뻔한 태수시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변형을 좀 줄 수 있거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빈칸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7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밑줄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밀도가 높아요. 자, 문법, 어법성 판단, 밑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시대명사에 밑줄 딱 들어왔다. 지시대명사에 밑줄 들어왔다. 그럼 지시대명사잖아요. 그럼 지시니까 뭐를 지시하는 대신해주는 명사인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뭐를 지시하는 대신해주는 명사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칭하는 명사죠. 그게 여러분은 뭐예요? 지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시에서 대신해주는 명사니까 찾아서 반드시 해석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근처에 그걸 지칭해주는 단어가 분명히 단수도 있을 거고 복수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로 픽해 주시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해석이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들은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최소한의 범위로는 수일치고요. 그리고 이거와 같이 지금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했더라.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석 없이 푸는 문제 중에 수일치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건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건 해석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는 왜냐면 앞에 누가 선행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문장의 주어는 물리적으로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사가 주어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명사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셨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와 그리고 일반 주어 수일치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지시 대명사 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지시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수 아니면 격인데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또는 자, 여기에 지금 대시 나왔어. 근데 저는 이거를 관계대명사를 안 봤어요. 딱 알아봤잖아. 접속사를 안 봤어. 딱 알아봤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된 뒤에 있잖아. 된 뭐뭐 보다. 그러면 뭐뭐 보다라면 그 뭐뭐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단어잖아. 그럼 이거는 지시 대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해당되는 지시 대명사는 지금 누구를 지칭해 준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머나 웬열이야. 앞에 뭐가 있어, 여러분들? 비교급이 있는 거야. far more than. 훨씬 더 많이. 뭐보다? 이것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비교급이 들어가면서 비교 대상이 나온 거야. 그러면 비교급이 나오면서 지시대명사 나오니까 와, 그냥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비교급 지시대명사네. 대박. 그럼 얘는 대 또는 뭐 쓰는 아이로 유명해? 도수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디스나 디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아이로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세팅을 내가 여기만 딱 봤었을 때는 지시 대명사구나 이 생각만 했거든. 근데 지시 대명사인데 앞에 비교급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비교급 대상일치가 되는 거고 뒤따라오는 아이에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지금 urban district 도시에 있는 지역들에서의 그것과 자 뭐를 비교해주고 있냐면 지금 보면 low access 접근이 낮은 커뮤니티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뭐를 필요로 하는데 2개의 지원센터를 더 필요로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자, 낮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urban, 자, 도시에 있는 district, 자, 요 영역들은 서로 비교 대상인 거야. 그러면 여기 도시에 있는 이것과 자, 이것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low access communities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 주는데 얘는 이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center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center? 그럼 center가 지금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those가 돼야 되죠. 여러분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죠. 이게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 이게 문맥을 봐야 돼. 최근에 survey,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절인데요. 자, 접근 가능성이 낮은 지역 공동체는 자, 또 다른 2개의 지원센터를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 urban district에 있는 이것보다, urban district에 있는 뭐보다? center보다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문맥을 여러분이 비교급과 같이 적용해 보셔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지시대명사의 밑줄이 들어오면 지시대명사라는 게 확보가 되면 얘가 문맥상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스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피드백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얘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해당되는 부분은요. 지시대명사는 지시대명사인데 거기다 뭐예요 여러분들? 비교급의 지시대명사예요. 오케이? 자, 비교급의 지시대명사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전제가 대신하면 우리 super S급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대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뒷단어 문제 완전 불안정. 근데 그렇게 하면 읽어보면 뭐 말이 안 되거든요. 문장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느낄 텐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 than이 나온다는 건 뒤에가 명사가 오지 이게 문장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대시 접속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먼저 찾아내는 게 1단계야. 접속사가 아님을 먼저 확인해서 지시대명사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비교급이다. 그럼 문맥상 해석을 통해서 대상일치를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비교급 중에서도 뭘 한 거예요? 대상을 수로 맞힌 거예요. 잠깐만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우리가 비교급이 있는데 비교급 일치라는 것은 하나는 수고요. 2번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수가 아닌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번에 effectively가 나왔어. 그런데 그냥 effectively가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라고 해서 how랑 함께 했잖아. 그럼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뭐라고 쓰죠? 얼마나. 그런데 얘가 얼마나 효과적인 게 나오려면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 원래는 문맥에서 지금 누구를 꾸며줬어야 되는 거야? be improved를 꾸며줬어야 되는 거죠. 왜요? 여기 뒤에 동사를 꾸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여기다 썼을 거 아니야.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기에 부사로 썼었을 텐데 그게 머리끄댕이 잡혀다가 요 앞으로 끌려져 나간 거잖아. 근데 여기에 품사가 부사인 게 틀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꾸미는 대상 요 부분이 뭐예요? 여기 지금 노란색 부분이 동사잖아. 동사를 꾸미는 건 누구? 부사. 그렇죠. 그냥 부사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의문사에다가 부사를 더해서 위치를 변경시키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는 출제 공학적으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오답률이 높아요. 왜? 바로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 effective 쓸 거야? effectively 쓸 거야? 그러면 안 틀려요. 근데 그걸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앞으로 의문사에 갖다 놓고 하면 위치가 벌어지면서 또 한 번 거기서 탈락자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맞추신 분들은 짧았어요. 요거는 안 틀린 거야. 그래서 안 틀린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나왔어. to use. 괜찮지.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무슨 용법? 토토용법. 토토용법. 그죠? 토토용법. 자, 몇 가지 플랫폼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토토용법으로 잘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얼마나 효과적이게 디지털 서비스라는 것이 개선되어야만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게 왜냐면 일부의 플랫폼은 너무나 사용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자, 뭐뭐 하기에는 그래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잘 보셨어요? 그래서 2번까지 보셨고요. 3번은 여러분들 여기 another가 나왔잖아. another는 on에다가 other 합쳐서 on other.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 나왔어요? 단수명사 나와야 되는데 뭐선일 뒤에 바로 단수명사가 나오는 건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another person 괜찮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기수가 들어갔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nother에 기수가 들어가면 복수명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another의 바로 명사를 쓰려면 단수명사 써요? 복수명사 써요? 단수명사 쓰죠. 왜? 이름 안에 on이 들어갔어. 이름 안에 on이 들어갔어. 그럼 단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수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오케이,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보면 나올 법한 데서 나왔고요. S급에서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 자리를 약간 들러리처럼 만들어주는 것들이야. 근데 조금 더 진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S급이고 정답이 나올 만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분에 지금 이렇게 12문항 푸셨지만 나중에 더 빨라져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먼저 끝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목표가 제가 4개라고 잡은 이유는 뭐냐면 선택지 4개까지를 선택지 4개를 다 저랑 똑같이 분석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정답 근거까지 같게 하는 걸 완벽하게 풀로 맞는 거라고 봐서 그중에서 4개를 하셨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8번 문제 피드백 바로 드릴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접속사 but and or 여러분들 이후에 밑줄에 들어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때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보아, 그렇지. 보아 이후에 밑줄이 오면 여러분들 뭐 확인하기로 했죠? 자, 병렬 구조 확인하기로 했죠? 병렬 구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된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병렬 구조가 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서도 또 삽입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A, 제가 지금 세모라고 표시한 거는 매번 우리가 접속사는 다 이렇게 세모로 표시할 건데, 자, 이렇게 A, B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자, A, B, 자,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다시 뭐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어디인가에 삽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삽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넣어도 우리는 잘 찾아갈 수 있어요. 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8번 바로 한번 가보는데요. 8번 문제 여기 4번 선택지를 잠깐 봐주세요. 4번 선택지 앞에 여러분들 웬 needed? 뭐지?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 앞에 누가 있어요? and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컴마와 여기 컴마로 이 부분은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 삽입이라는 거죠. 삽입에 주의해야 되는데 병렬 구조를 볼 때는 삽입을 제껴놓고 분석해도 돼요. 자, 그래서 선 분석하고 해석에 합류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빼고 보시면 지금 deployed라고 나왔는데 deployed가 나왔네. 앞에 needed니까 deployed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일부러 삽입을 넣어서 혼란스럽게 이런 걸 distractors,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을 distractor라고 하거든요. distracto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distractor고 실제 그러면 이 and랑 연결되는 부분은 누굴까요? update일 거고 review일 거야. review, update.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A, 이게 B, 그리고 여러분들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 B, and C로 들어가는 길목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삽입. 다시 피드백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등위 접속사 but or and가 나왔을 때 병렬 구조 주의하는데 가로치고 삽입의 주의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삽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리뷰고 여기가 업데이트니까 얘들 뭘 쓰면 될까? deploy, 배치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게 뭘까? when needed, 필요되어진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hen needed, 필요되어진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문맥상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공부할 때 보면은 왜 리뷰, 업데이트, 디플로이가 이게 병렬로 맞추는 건 맞는데 이게 에이전시가 주어가 3인칭이 단수잖아요. 그러면 리뷰스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리뷰 드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시제나 인칭이나 뭐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밑줄은 안 쳐져 있는데 집에서 복습하다 보면 조금 현타가 오는 부분이 있어.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require 요게 있죠, 여러분들. 요거 따라 또는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뭘까? 주장, 명령, 요구 동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얘는 지금 여기서 전면으로 나서 이게 지금 문장에서 정답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require 다음에 됐다음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는 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should, 그렇지. should가 생략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should가 생략됐고 여기에 있는 review, update, deploy는 그래서 다 원형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다. 주어가 3인칭의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아닌 부분도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좋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나왔고요. 다시 1번부터 한번 분석. 1번, 2번, 3번까지 맞아야지 올 5점 주는 거야. 자,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요.
little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게 나왔으니까 뒷단원 문장은 뭘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도치일 수밖에 없죠. 자, 요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강조가 된 거죠. 무슨 강조? 부정어 강조. 부정어 강조가 되면 나머지 어순은 무슨 어순을 만들어주기로 했죠, 여러분들? 우리 의문문 어순. 동사 다시 주어 그리고 뭐예요? 동사. 그러면 emergency unit이라는 것 자체가 does have잖아요. 원래는 뭘까요? has time이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 does가 앞으로 나가니까. 자, 주어가 3인칭의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동사 뭘 쓴다? 원형을 쓴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 걸까요? 도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네임은 강조에 따른 뭐죠? 도치. 그래서 선강조 후 도치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까먹었다 리즈가 아니다 라고 하면 구문 X 2번 공식 또는 도치 특강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little 여기 들어가면 거의 뭐예요 여러분들? 않는 자, emergency 응급 그 유닛 딱 유닛이니까 딱 그 하나의 덩어리 그 구획 또는 단위가 응급 단위가 자 뭘 할 수가 없었다. 응급 상황 alert 이게 위급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피셜들은 반드시 판단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신호가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센서 오류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alert에 대해서 verify 입증하고 우리가 확인할 시간이 없다. 라고 먼저 앞에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and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official은 문장에서 뭐가 될까요? 주어. 그리고 동사는 누가 될까요? 저지. 그리고 목적어는 뭐가 될까요? whether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판단하는 건 판단하는데 뭘 판단하는 거야? 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서 whether가 인지 아닌지를 뒤따르는 문장의 절은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whether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뭐도 잘 많이 나오죠. 인지 아닌지니까 or이 많이 나오죠. or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whether A or B, A인지 B인지 여기까지 예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 인지 아닌지라는 저지의 목적어절 이끄는 접속사를 썼어. 잘 썼어. 그리고 뒤따라온 문장도 완벽해. Signal show a real threat. 진짜 그 신호가 위협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발생한 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번 바로 이어서 갈 수 있겠네요. 3번에 여러분들 시작이 지금 누구 나왔어요? or 나왔죠? 마찬가지네. but or and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등위 접속사 얘네들이 나오면 병렬 구조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2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B라고 생각할게요. 여기 B. 그러면 여러분들 A가 누가 되는 걸까요? 여기 show가 A가 되겠죠. 그러면 show A 그리고 arise B. 그럼 여러분들 여기 되겠네요. A 그 다음에 or P 이 정도 병렬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공부하기 딱 좋네요. 그래서 but or and가 나왔을 때 등위 접속사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면 병렬 구조가 아닌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체크해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답은 누구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병렬 구조일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삽입에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요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정리. 자, 이어지는 파트는 9번입니다. 제 노시였으면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 정리해 주시고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에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문법 어법성 판단 중에서 얘는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유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수일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맥상 반드시 선행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유의 수일치.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 수일치는 반드시 문맥상 선행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유 수일치가 바로 여기죠. 또는 여기요. 자, 지금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유의 수일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지?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수일치. 자,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수일치. 그러면 문맥상 선행사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recent traffic study 최근에 교통에 대한 연구가 있었단 말이야. 컴마하고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불러왔는데 우리 애널라이즈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many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many가 누구의 many야, 여러분들? 뒤에 있는
which. 이거의 many야. 이거의 many인데 그럼 이 which는 다시 또 누구야 여러분들? studies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studies가 가산명사 많은 거니까 복수로 여러분들 여기는 동사 s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s 안 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수일치가 틀렸어요. s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답이 딱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행동 강령은 뭘까요? 스키핑.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사실 여기가 이제 many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many는 아시는 것처럼 가산 명사 복수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의 복수 명사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에 많은 건지 그 뭐가 뭔지 알 필요가 없죠. 왜? many라고 지가 말했잖아. 밑줄 안 친 부분에 many라고 했으면 이건 단수라는 거야, 복수라는 거야? 복수잖아. 그러면 그런 복수가 문장에서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 s가 여러분 이거 지금 복수니까 s가 내장된 거죠. s가 내장된 거야. 복수니까 ns 복수의 내장. 그럼 여기는 s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붙덜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 자 명사에 복수가 돼서 붙어 있으면 여기는 s가 떨어진다. 붙덜 떨붙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내용인데 지금 얘가 man이라는 아이 자체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복수라서 금방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이걸로 안 가고 썸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all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썸 뭐의 일부, all 뭐의 전부인지 확인할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which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핑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 studies까지 가야지 수일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격도 그러니까 만약에 태도 가능해 여기서도.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나오는 수일치는 항상 이렇게 찾아 움직여 다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왜냐면 이 명사가 many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1단계에서 정답은 사실 나와. 근데 여기가 some이나 all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더 움직여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움직이신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문제 끝나고 나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문장에서 주어인데 이거 주격 써야 되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지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주격 아니야 이거 여러분. 무슨 격이야? 목적격. 왜? 이 문장의 주어는 지금 제가 빗금으로 밑줄 치는 부분이 주어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주어를 꾸며주는 무슨 구예요? 전명구예요. 그 전명구에 그 명사를 그냥 명사를 쓴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를 쓴 거야. 근데 그 관계대명사의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왜? 전치사 뒤니까 이거는 무슨 격이에요 여러분들? 목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man이고 which는 목적격이야. 주어 자리라서 주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whom 쓸 거예요? who 쓸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whom 쓸 거예요? who 쓸 거예요? whom 쓰셔야 돼요. whom 쓰셔야 돼요. 이건 전치사 뒤니까 who로 대체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리가 주어는 얘고 얘는 어쨌거나 얘를 꾸며주는 전명구에 불과하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즘은 많이 나오는 편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정답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스키핑하지 말고 2번도 마저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연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올라가고 있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도시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 rising 뒤에 누구 꾸며요? congestion 꿈이죠. 그러면 rising은 올라가는 떠오르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해를 뭐라 그래요? rising sun 맞아요. rising sun이잖아요. rising 뒤에는 congestion 꾸며주는 현재 분사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들? rising 그래서 맞게 잘 쓰인 케이스고요. 자 3번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대시도 밑줄 쳐져 있어. 선생님 이것도 지시대명사 아닌가요? No. 지시대명사로 볼 뻔했어. 그런데 앞에 show가 나온 거야. show는 여러분들 얘가 명사로 show일 수도 있는데 동사로 보여주다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show는 동사일 수밖에 없어. 명사가 아니고요. 이유는 누굴 때문일까요? 앞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문장의 주어가 센서예요? 아니면 pattern이에요? 패턴. 패턴이 주어야. 근데 패턴은 뭐 하는 거야? 기록되는 거야. 뭐에 있어서의 자동화된 센서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패턴들은 자 뭐 한다? show 보여주고 있다. 그럼 얘는 동사가 맞죠? 그럼 뭐를요? 다 대시 나왔으니까 뒤따라 문장이 어떤지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장이 어때요? pick our delay
자, 최고 정점치를 치는 시간대에 지연이 뭐 되고 있다, 여러분들? 상승하고 있다. 다시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문장의 주어는 delay. 동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 자동사로 완벽한 문장 형태예요. 그러면 자, 이 지연이 오르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완벽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시 될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show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같은 말이에요. show의 목적어절을 이끈다 또는 명사절을 이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맞게 잘 들어간 케이스고요. 되려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that 뒤에 접수사 뒤에 문장 완벽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increa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야. 그렇게 접근한 거 너무 좋아. 근데 increase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 그래서 뭐뭇을 상승시키다 맞아. 그리고 이거는 지가 상승하다 맞아. 그러면 지연이 뭐를 상승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지연이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쵸. 왜 차 막히는 거 지연 여러분들 차 막히는 게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체가 지연 시간이나 지연이라는 거 점점 올라간다, 심해진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게 썼기 때문에 혹시 집에 가서 막 고민할까봐 딴소리 할까봐 이거는 접수사 대시고 저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대들이 알고 있는 increase라는 동사가 타동사인데요.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어디 정의되어 있을까? 삽전략에 다 정의되어 있어. 자타동사 의미 주요한 거 다 정의되어 있어. 거기 다 나와. 자, 마지막 4번입니다. despite가 나왔네요. despite는 뒤에 구가 와요? 절이 와요? 구가 오죠, 여러분들. 구. 그러면 despite 같은 경우에는 despite나 inspite는 뒤에 구가 와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최근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despite 전치사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럼 요거까지 하고 난 다음에 despite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라면 우리가 또 저를 불러오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although, though, even if, even though 최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10번 별 하나. 자, 우리가 문법 어법성 판단에 해당이 되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형용사는 부사의 밑줄 쳐져 있잖아요. 형용사는 부사의 밑줄 쳐져 있으면 자, 이거는 수식 대상을 확인하셔야 돼요. 수식 대상을. 형용사의 부사나 밑줄 쳐져 있다. 수식 대상을 확인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해. 그럼 이게 성공을 해. 그럼 여러분들 정답은 다 뭐예요? 형용사. 근데 명사를 수식 못해. 그럼 다 뭐예요, 여러분들? 부사. 그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변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여부인 거야. 명사 수식해? 안 해? 해? 안 해? 해? 안 해?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significant라는 너무 명백한 형용사가 밑줄 쳐져 있는 거야. 형용사가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사가 다시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이건 몰라, 이 상태에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뭘로 바꾸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significant야. 그러면 얘가 지금 꾸미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그러면 significant가 앞에 있는 delivery를 꾸미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delivery를 significant하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한데 그런데 뒤에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faster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faster가 품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품사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둘 다 될까요? 둘 다 잘하셨어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원래 fast가. 왜? fast의 비교급이 뭐예요? faster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빠른이라고 해도 되고 빠르게라고 해도 되고 er 붙였으니까 더 빠른 또는 더 빠르게. 오케이. 이거 빼고 할게. 빠른, 빠르게. 붙이면 더 빠른, 더 빠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지만 얘는 명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란 걸 알잖아. 그럼 이건 아니겠지. 틀렸겠지. 얘가 명사가 아니란 걸 알잖아. 그럼 포인트는 얘야. 얘를 봤는데 여러분이 이게 명사가 아니야. 그럼 얘는 틀린 거지. 명사가 아닌 걸 수식하는 게 뭐가 되는 걸까요? 부사가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사실 조금 더 명사를 요걸 좀 확장해서 보시면 요게 made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 뭐냐면 보세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우리 형용사 쓸 수 있죠. 아니, 사역동사라서 동사 원형 쓰는 거는 여러분 얘가 동사 계열일 때 그런 거고 그냥 목적어를 형용사로 수식해 줄 수 있잖아. I make you happy.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I make you happy.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make, 목적어, happy, 형용사 들어갔죠. 자, 그러면 그런 형용사가 지금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여기 fast가 형용사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용사가 이 형용사니까 그러면 그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게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좀 좁게 보시면 위험한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앞에 make 요거를 보고 여기까지 연결하면 문맥성 깔끔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내가 그걸 적용을 해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업데이트는 have made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자, 더 상당히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than before 전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뭐해지는 거 여러분들? 빠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서비스가 빠른 상태가 됐는데 근데 그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더 빠른 거야. 뭐 들어왔어요? ER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더 빠른 게 아니라 상당히 더 빠른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써야 돼? significantly가 들어가시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made부터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목적어, 형용사, 보호를 쓰는데 거기에 지금 부사가 강조해줬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자, significant가 형용사든 부사든 자, 여기 밑줄이 들어오면 수식 대상을 찾으랬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쵸 명사를 수식할 대상이 없네. 근데 이 fast 뒤에 있는 얘 걸리적거리는 건 뭐야? 얘는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그럼 얘는 명사는 무조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뭘 수밖에 없겠어? 부사로 꾸밀 수밖에 없겠지. 명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보고 그걸 꾸며주는 부사였구나. 아하하. 결국은 서비스가 그 배달 서비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빨라졌다는 얘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용사가 밑줄 쳤던 부사가 밑줄 쳤던 걔는 수식 대상을 확인하는 거고 수식 대상이라는 건 결국은 명사가 기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fast에는 품사가 명사 품사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맞았고요. 자, 1번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접근해보면 그냥 능동이 아니고 무슨 태 나왔어요? 수동태. 그리고 주어가 뭐가 될까요? 새로운 행정, 플랫폼.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기대할까요? 기대되어지는 걸까요?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기대되어지는 거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를 쓰는 거죠. 근데 뭐가 기대되어지는 거냐면 에러를 줄일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인테그레이션 페이지 단계에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에러를 줄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년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현재를 썼어. 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앞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미래 시제를 뭘 쓰게 되는 걸까요? 현재 시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이거 왕래발작 동사잖아요. 왕래발작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현재를 쓰는 그걸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이 접속사가 지금 뭐예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부사절에 명백한 시간의 부사구가 미래라고 하더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로 대신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라는 단계의 단어도 단수이기 때문에 뭐까지 붙여준 거야? s까지 붙여서 스위치까지 이쁘게 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밑에 걸 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 official 공무원들은 anticipate 예상하고 고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이 기간에 대해서 when the system in use 사용 중인 시스템이 will operate 이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근데 자, 이 문제에 왜 별이 달려 있냐면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선생님, 이것도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이거 when이잖아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when이니까 여기서 before 아니고 when이니까 미래를 현재로 써야 되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럼 정답 두 개인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혹시 이렇게 틀리셨으면 딱 예상대로 움직인 거야.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근데 자, 이 문제가 왜 시간의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기간을 기대했대요. 근데 그 기간이 뭐래요? 사용 중인 시스템이 작동할 그 기간을 기대하고 있대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기간. 그러면 여기 있는 when은요. 자, 이 period를 꾸며주는 뭘까요? 관계 부사예요. 그리고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when이 보이면 무조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야. No. 이거는 지금 문맥을 보시면 자, 오피셜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게 그 기간에 대한 기대인데 시스템이 현재 사용 중인 게 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기간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왜는 뭐뭐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야. 얘는 뭐가 되는 걸까요? 앞에 있는 피로웨드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는 시제 제한이 없어요. 관계 부사에서 미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미래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쓴 거야. 잘 썼는데 우리가 얘를 괜히 데려다가 얘를 막 윌 떼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의하셔야 될까? when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의 가장 대표가 누구야? 시간이. when. 조건은 누구야? if잖아. 근데 when은 원래 활동량이 엄청 많아.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간의 부사절일 수도 있겠지만 의문사 언제 쓸 수 있고요. 관계부사 when도 쓸 수 있어요. 고로 when이 나왔을 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 이 문제는 when 절에 will을 써놓고 얘를 세팅한 문제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3번 단계에서 얘를 바로 제끼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얘는 별이 들어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혹시 그렇게 접근하셨다면 다음엔 또 반면 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싸움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저는 창과 방패처럼 여러분이 틀리게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오늘 관계부사 좀 목소리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선행사가 될 수 있구나. 또는 아직도 울분이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뭐 말 때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러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질문하려면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 게시판에 글 쓰다 보면 아니구나 삭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궁금해서 질문 썼는데 그 다음 강의에 바로 말하고 있더라고. 근데 왜냐면 학생들이 하는 실수나 이런 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꼭 한 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짚은 거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야. 실력이 없는 학생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몰라.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실수한 거면 괜찮아. 그래서 이건 매력적인 오답으로 우리 정리하고 10번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나머지 1번, 2번, 3번도 분석 잘했다면 최고. 그리고 화면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집에 가서 가면 이걸 잡는 학생은 진짜 100에 1명도 안 될 건데요. 이게 왜 완료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기대인데 왜 완료부정사를 씁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앞에 있는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 before 절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다음 쿼럴, 다음 분기에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 걸리는 게 아니라서 집에서 혼자 보면은 또 이것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인데 to have pp는 원래 여기 before 절에 그러니까 미래의 4분기에 이걸 시작을 할 건데 다음 분기에 그걸 시작을 할 건데 그 다음 분기에 시작하기 전에 자 뭐를 말하는 거야? 오류를 줄이기를 기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완료 부정사인 건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혼자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어서요. 11번도 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11번도 별. 자 이번에는 여러분 11번의 피드백. 방금 문제를 푸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피드백.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자, 뒷단원 문장이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하다는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뭐 또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관계사 절에 목적격이잖아. 그러면 관계사 절에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없어야 되죠. 근데 누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타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지? 타동사 또는 전치사 목적어에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비주얼지로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했잖아. 타동사 어이 전치사 어이 요거 뒤에가 뻥 뚫려 있어야 돼. 구멍이 뽕 하고 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받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후미네 뒷단원 문장을 봤더니 이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야. 어머 맞네 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방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푸는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는 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전제가 틀렸어. 여기는 speak는 타동사가 아니야.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르니? 방금 했는데 자 여러분 봐보세요. speak이라는 동사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누구에게 말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하고 speak 다음에 어떤 특정 언어가 나올 때는 바로 언어를 쓰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토 이렇게 쓰면 무슨 동사야?
자동사로 쓰인 거고 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타동사로 쓰인 거야. 그러면 대전제 스픽 디테일이 차이가 났던 거야. 여기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 인디비주얼이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개인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개인들이 선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으려면 여기에 이 개인들이 얘의 목적으로 와야 돼. 그런데 개인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가 목적으로 오려면 스픽하고 개인, 즉 바로 누구를 쓸 수가 없어. 누구를 써야 돼? to까지는 써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요. 저랑 같이 피디님 이쪽으로요. speak이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 누구를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들이라는, 즉 앞에 있는 선행사가 원래 여기 있던 자리려면 위에 거로 써야 되지 아래 거로 쓸 수 없다는 거야. speak English처럼 언어를 쓸 때만 타동사로 쓰이는 거고, 여기처럼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전치사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to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to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누구의 목적어가 빠진 거야, 여러분들?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거였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피드백 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밑줄인 경우 제시가 됐었을 때, 자, 뒤따르는 관계사절에 타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야 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타동사가 아니었고 그 페이크였고 누구였어? 전치사 to가 빠진 거였어, 여러분들. 전치사 to가 빠져서 이 문제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다 to를 뒀어요? 아니겠지. 이 to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오는 거야? offer 하면서 넘어오는 거지. to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뭔가 남겨놓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즉 whom인데 그냥 whom이 아니고 뭘로 고치면 돼? to whom. 근데 여기다 그냥 to를 놔둬도 되죠. 그럼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긴 밑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밑줄 친 부분의 수정사항은 아닌 거야. 그거는. 앞으로 이동해야지 이 문제의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to whom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결국 뭐가 될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된 거지. 그러면서 얘가 왜 완벽한 문장이 돼? 주어는 동사니까. 그지? 그리고 이 speak는 그러면 무슨 동사가 되는 거야? 자동사로 말하다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이 문제의 디테일은 흔하디 흔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뭐 어떤 디테일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speak라는 동사 디테일까지 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윈지 RNG를 맞춰내는데 누가 역할을 했을까? 선행사가 역할을 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계된 문제야. 그래서 만든 사람의 의도를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작할 때 수없이 많이 수정했어요. 정말 많이 수정했던 문제야, 이 문제는. 왜냐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중정답 없이 오역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도 중요해요. 해석도 해볼게요. 공공서비스 팀은요, 자, 종종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자, 필드 오피서, 그러니까 들판 공무원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이 소통을 하느냐, 거주자들과 소통을 하느냐를, 자, 퍼블릭 서비스 팀이 리뷰, 검토를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을 또 검토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팀이 있고 그 팀이 밑에 있는 여기 필드 오피서들을 뭐 하는 거야?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어떠냐면 여기 팀이 있어. 근데 그 팀 안에 누가 있냐면 오피서들이 있어, 여러분들. 오피서들이 있어. 여기 오피서들이 있어. 그러면 그 오피서들이, 자, 인터랙트, 소통을 하는데 누구랑 하느냐면 레지던트, 거주자들이랑 해. 그럼 그 거주자들이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야. 이 색깔 좀 바꿔볼게. 그럼 자, 지금 등장인물을 봐봐. 팀이라는 세팅이 있고 그 팀이 얘네 둘이 얼마나 주고받는 소통을 잘하는지 이거를 검토해보는 팀이 따로 있는 거야. 같은 공무원인데 이것만 검토하는 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진짜 현장에서 뛰는 팀이 있는 거고, 그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확인해 보는데 while 뭐 하는데 gathering 모으는데, 수집하는데 report 보고서를 수집하는데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확인해 봤대.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는데 그들은 누구겠어? 앞에 있는 팀들이 발견해낸 거야. 팀이 뭘 발견했냐면 대절 이하를 발견해놨어. Some individual, 몇몇의 개인들. 근데 이 개인이라는 게 공무원의 개인일까요? 거주자의 개인일까요? 자,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공무원이 거의 말을 걸지 않는 individual, 개인들. 그러면 공무원이 말을 거는 대상은 이 팀일까 밑에 있는 거주자들일까? 거주자. 그렇지. 잘했어. 여기 있는 individual은 앞에 있는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선행사가 됐는데 그게 바로 거주자인 셈인 거고 그 거주자들, 즉 공무원들이 거의 말을 걸지 않는 그 거주자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뭐 우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찾아간 사람들만 찾아가고 평소에 말 없는 사람들 잘 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맨날 동사무소 와서 의견을 말하는 막 부녀회장님 막 이런 분들 막 청년회장님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동네에 살고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걸 몰라요. 저 관심 없어. 굳이 뭐 해줄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여기서는 팀이 있고 거기에 자 우리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그 동네에 거주하는 동네 분들이 계신 거야. 근데 여기에 그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필드 오피서겠죠. 그죠? 이 공무원들이 거의 말을 걸지 않는 그 개인들, 거주자들은 주저해. 뭐 하는 것을?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개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선행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들에게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speak to 하고 누구라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 말을 안 걸어. 안 거니까 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세팅을 제가 진짜 여러 번 뜯어고치고 했거든요. 근데 별 들어갔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야. 이거는. 왜? 스픽이라는 정말 쉬운 동사를 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정말 흔한 템이잖아. 흔한 아이템을 가지고 문장의 구조와 설계를 통해서 맞추는 문제거든요.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문제는 여러분들 맞추고 틀리고 해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추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또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 도파민이 성장을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성장은 사고와 사유에서 시켜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연합체를 활용을 하려면 계속해서 머리를 자극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 안 하고도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영상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과 쇼츠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데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없이 도파민이 나니까 우리는 어느덧 공부 잘 안 되면 어때요? 어느덧 모르게 휴대폰을 켜서 피드를 본다거나 뭔가를 보고 있죠. 왜? 뇌가 기쁜 보상 심리로 여러분을 이끄는 거야. 근데 그런 보상 심리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돼요. 뇌는 신경가소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문제 낼 때 저 똑똑해져요. 문제 낼 때 보면은 난 좀 내가 그날은 좀 되게 많이 똑똑해져요. 그리고 문제 안 내고 좀 약간 또 바보스럽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장님들도 선생님 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 근데 제가 원래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참견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연구실에서도. 근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만 해요. 모니터가 뚫어지게. 그날 내 뇌는 좀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생각하는 문제가 머리를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즐기는 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인간의 뇌는 조금씩 퇴화돼요, 여러분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그래서 제가 문제 만들 때 자꾸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렇게 내는 거 아니야. 막 혹자들은 막 괴롭힌다는데 내 문제 중에서 필요 없이 시간을 쓰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논란을 만드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정답은 되게 명료해요.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정말 필수적인 단어 가지고 하잖아요. 스피크가 여러분 이게 고등어 단어야?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필수잖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별 하나 주시고요. 꼭 집에 와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도 꼭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제일 정성 들이고 제일 시간 많이 썼던 문제예요, 이게.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요. neglecting these group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groups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그룹들을 무시하는 거. 이런 그룹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걔네들이죠. 떠라. 자, 이걸 먼저 해드려야 되는구나. Sorry. while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 써야 돼요? ing. 이건 방금 공부했던 거네. 자,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생략된 주어가 누구예요? 생략된 주어는 누구 있어요? 필드 오피서가 보고서를 이렇게 모으는 동안에. 그래서 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할아버지 뭐 어떠세요? 뭐 할머니 어떠세요? 뭐 동네 주민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보고서를 모으는 동안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이게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그룹은 뭐 아까 뭘까요? 말 안 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러면
risk, 위험이 있다. 뭐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소통의 갭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룹이 주어가 아니라 이러한 그룹을 무시하는 행위. ing가 주어져. 이건 뭐예요? 컷. 그럼 동명사가 문제로 나오기 가장 좋은 거는요.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s 들어가는 거 괜찮죠. 그럼 여기서 risk는 명사가 아니고 뭘로 쓰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동사였어서 risk 위험이 있습니다. 뭐 하는 위험이 있다? ing. 그러니까 risk 다음에 ing를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낼 위험이 있는데 소통의 갭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코 to be ignored. 무시되어져서는 안 될 뭐가 되는 걸까요? 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never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never 또는 not을 쓰면 돼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 never to 동사원형, not to 동사원형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얘도 원래 강력한 밑줄 후보였었어. 수동. 그러면 무시되어질 뭐가 될까요? 갭.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는 뭐가 될까요? 갭. 차이라는 거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업무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일부의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접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책에 그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정책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에 도움이 되는 지문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체크됐죠? 그래서 요거는 A급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B급인데 요거 좀 맞아주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왜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 요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The last for one. 마지막입니다. 12번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법성 판단이고요. 비교급과 비교 문제가 제시가 될 때, 자, 문맥이 제시가 될 때, 자, 우리가 비교 대상은요. 이것을 확인한다. 여기 빈칸이 저기 왼쪽에 있는 빈칸과도 같은 빈칸이 됩니다. 수미상관 마무리 이제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형태를 일치한다. 그래서 일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교급 일치에는 수일치가 있고 형태 일치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1번을 더 많이 풀어요. 수일치가 많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수일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that과 does를 푸는 그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요거가 많이 메인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덜 보시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것도 비교의 대상에 형태를 맞추는 거야. 수를 넘어서서 형태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쪽이 뭐냐면 이쪽도 뭐냐. 이쪽이 투부정사, 이쪽도 투부정사, 이쪽이 ing면 이쪽도 ing로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4번을 보시는데요. 자, 여기에 than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비교급이죠. 그러면 여기에 than이라는 비교급과 앞쪽에 있는 more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more 그리고 rather than 뭐뭐보다. 그러면 이게 유명하잖아요. 자, 뭐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비교급도 있고 rather than도 있으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지금 볼게요. 선생님들은 gain 얻습니다. 더 많이 from sharing. 더 많이 얻는 거야. 자, 뭐로부터? 효과적인 전략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뭐라기보다는 가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비교급에서 더 많이 얻어내는 것에 있어 수단이 두 가지야.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공유하는 것과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는 근거가 sharing, 여기에 근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sharing이잖아요. 그러면 rather than 뒤에도 동시나 형태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in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결국은 비교급을 이용했고 A rather than B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뜻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야. B보다 A라는 뜻을 알려드리기보다는 A와 B의 무슨 일치? 형태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 페이지에 같이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지금 마무리 이제 하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선택지 분석하기 전에요. 지금 12번의 4번 선택지와 지금 이 페이지에 7번에 있는 지금 이 7번에 있는 4번 선택지를 한번 같이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비교급이라는 게 분명히 형광펜 지금 들어가 있죠. 이미.
비교급 들어가 있죠. 그럼 비교급이라는 것의 일치가 that과 does의 수를 맞춰주는 수일치도 있지만 아까 centers에 맞춰서 거기다 does를 고쳤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비교 문맥에서 그 비교하는 대상의 수가 아니라 뭘 맞추고 있어? 형태를 맞추고 있어. 수를 맞추는 건 명사 개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행위의 형태를 맞춰주는 거야. 여기가 sharing이라면 저쪽도 relying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학생분들이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뇌 용량을 일부러 많이 쓰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비교급의 범위 안에 우리는 두 가지가 퍼지는 거야. 하나는 수가 되는 거고 하나는 대상일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 7번에 수 그리고 마지막에 미, 수 및 쌍관으로 마무리해보는 거야. 비교급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 왜냐면 대부분 매몰돼. 어디에 매몰될까? 1번. 우리도 많이 그렇게 풀어보잖아. 비교급 나오면 무조건 대 또는 도주 이걸 많이 풀어보잖아. 근데 얘는 지금 형태. 그래서 이거를 혹자는 병렬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병렬로 보셔도 사실 무방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해석을 통해서 어떤 비교 대상끼리 서로 맞춰주고 있다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처럼 선생님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효율적인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이 얻어낸대요. 뭐라기보다는 가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문맥상 좋죠. 그래서 문맥도 확인하고 두 행위가 형태가 같아야 됨도 내가 인지하는 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밑줄 부분에 대한 기술 위에 해석까지 던지면서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4번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고 1번 여러분들 what 나왔네요 여러분들. what 요 what은요 좀 달라요. 지금까지 했던 what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 자 what이 나왔죠. 그럼 뒷단원 문장 어때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선행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행사 여러분들 out이 선행사 아니죠. 1도 선행사가 아니죠. point out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뭐예요? 지적하다. 선행사는 명사여야 돼. 명사가 없어. 1번도 선행사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자 뒤따라오는 문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거 좀 이따 보여줄게. 동사를 시작해요. shape. 자 모양을 만들다. 학생들의 동기의 모양을 만들다. 누가 빠져있어요 여러분들? 주어가 빠졌지. 불안한 거 맞네. 그리고 선행사는 여기 없네. 그러면 맞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무엇이 학생들의 동기를 만드는가. shape 모양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동기를 만드는 cut 다 상관없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여러분이 cut이라고 해석하셔도 돼. 그리고 얘를 의문사로 보셔서 무엇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의문사로 보시면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엇이라고 해석할 거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2번부터 합류한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이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맞나요? 의문사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구분할 때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문풀부터 합류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런 질문 꼭 하세요. 그러면 앞에 컬이 안 들었죠라고 하면 이번 문풀부터 저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도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 지금 개념으로 돌아가면 너무 늦은 걸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이런 거 채워가면서 하면 돼. 자, 저희 수업할 때 이거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는 한 단계 더 들어갔어. 여기 있는 what은요. 의문사이기도 하고 주어이기도 해요. 얘가 의문사로 무엇이기도 하고 여기 shape에 주어가 없어서 의문사이면서 주어. 의주가 하나의 덩어리로 간 거야.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서 학생들 동기부여를 만드는 무엇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 동기부여를 만드는 cut이라고 하셔도 동일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혹시 이 개념 약하시면 한번 개념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 쌉 전략 들으셔도 되고 비주얼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게 들어간 거고요. 자, 2번은 여러분들 얘가요. 지금 PT 나오기 전에 이 부분 있잖아. 이거 뭐야? 사회 진화야? 아니면 사회가 진화한다요? 사회가 진화한다가 맞아요, 여러분들. 사회 진화 아니죠. 우선 evolve가 evolution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혹여라도 두 개가 이게 명사로 이렇게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여기 s가 붙진 않아요. 복합명사는 끝에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론 동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주어. 사회가 뭐 하는 거? 진화함에 따라서라죠. 왜? according a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뭐뭐함에 따라서 according as 뭐뭐함에 따라서. 그리고 according to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뭐함에 따라서지만 뒤에는 절이 아니라 뭐가 온다? 구가 온다.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원어민 이거 안 써요. occurring as 안 써요. 그냥 as만 써도 돼요. 왜냐면 너무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as의 뭐뭐함에 따라서가 있잖아 뜻이. 근데 왜 occurring as를 쓰겠어요? 이렇게 쓰면 약간 조금 할머님 채 느낌 나요 여러분들. 느낌 나서 안 써요 occurring as를. 근데 우리는 교과서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occurring as는 절, according to는 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다. 근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occurring as도 뭐가 돼요? 접속사가 되는 거고 얘만 단독으로 봐도 뭐예요? 접속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접속사에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의 절이 온다. 이거를 명사로 잘못 보지 말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됐죠? 자 3번은요. 네 as에다가 s가 붙었죠. s가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 s가 붙는 건데 이 s가 붙었다는 건 주어가 삼식이 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시작은 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천명주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specialist. 자 마동술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 요게 되는 거고요. 자 요게 되는 거고 요 이후에 대절에서 다시 또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teac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동사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gain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그 이유는 이따 보고 여러분들 첫 번째 주어인 specialist에다가 맞춰서 s 떨. 자 뭐예요? s put. 그럼 맞게 들어갔네요. 수일치. 그죠? 자 그런데 뒤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 이후로도 다시 한번 수일치 s 떨 s put. 그래서 수일치가 몇 번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난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는 가운데 부분인 거고요. 우리는 뒤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후의 수를 맞춰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일치 잘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요. 요거는 S급이고 자주 나오는 거고 우리도 빈도상 2번이나 나왔어요. 네, 이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제 푸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법이 사실은 처음에 잡혀 있으면 독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피드백 모의고사까지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제 문풀에 대한 감각을 좀 높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